배신자.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얼음장처럼 굳혔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태우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그의 눈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넘쳐 흐르던 사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증거는 이미 다 나왔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회의실 스크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이메일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쓴 적 없는, 제가 보낸 적 없는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배에 있는 아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아이, 태우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제 안에서 태동하고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배를 감쌌습니다. 송 이사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한 건축가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청사진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를 S건설에 넘긴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태우의 할아버지인 정 회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서진, 넌 우리 정씨 가문에 들어온 첫 외부인이었다. 내가 태우의 선택을 믿었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6개월 전 저는 그저 꿈 많은 건축가였습니다. 서진 씨, 축하해요. 정씨그룹 신사옥 공모전에서 당신 안이 최종 선정됐대요. 동료의 외침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든 공모전에서 제 설계안이 뽑혔다니. 진심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그를 처음 만났어요. 정씨그룹의 차기 회장 정태우. 당신의 설계안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태우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는 건축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산 그 자체예요. 설계도를 향한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유리 파사드가 보이시나요? 햇빛의 각도에 따라 내부 온도를 조절하면서도 바깥에서는 구름을 담아내는 거울이 됩니다. 태우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어요. 당신의 건물은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씨그룹에 입사한 저는 신사옥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태우와 나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가문은 400년 역사를 가진 명문가야. 정 회장님의 첫 만남은 냉랭했어요.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었지. 식사 테이블에서 수십 개의 수저와 포크를 구분하는 법부터 와인을 마시는 방법까지 정씨 가문의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매일 밤 예법 선생님께 레슨을 받았어요. 서진아, 너무 긴장하지 마. 태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송유라의 차가운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었어요. 그녀는 태우의 사촌이자 정씨 그룹 법무팀장이었죠. 외부인이 우리 가문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는다니 정말 놀랍네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송기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씨 그룹 전략기획실장인 그는 항상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건축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진 프로젝트는 진행되었어요. 태우와 제가 함께 구상한 정씨그룹의 미래를 담은 혁신적인 도시개발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야. 태우의
눈빛이 빛났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거야. 밤새 작업실에서 설계도를 그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우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던 시간들. 여기 좀 보세요. 이 공원은 빗물을 저장해서 도시 전체의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태우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기적이야.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청사진 프로젝트는 국제 공모전 최종 후보에 올랐어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찾아온 매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세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혹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우 씨에게 어떻게 말하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의실로 와주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발이 얼어붙었어요. 정 회장님, 태우, 유라, 기석, 그리고 회사 법률팀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앉아. 정 회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스크린에 제 이메일 계정의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경쟁사의 청사진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도를 넘긴 증거라는 이메일들. 이게 무슨 말문이 막혔어요. 난 믿었어.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미래를. 기석이 차갑게 웃었어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IP 주소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제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전 결백해요.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정 회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부로 한서진 씨는 정 씨 그룹과의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보안팀의 안내를 받아 퇴사 절차를 밟으세요. 태우는 끝까지 제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등을 돌렸어요. 태우 씨,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이 얘기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기석과 유라가 교환하는 눈빛을 포착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보안팀의 안내를 받아 빌딩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만의 청사진을 그려볼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저는 정씨그룹의 높은 빌딩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로 10군데째 거절이네요. 허리가 아파 몸을 웅크렸습니다. 뱃속 아이가 꿈틀거렸어요. 이제 임신 7개월. 점점 더 커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마음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어요. 정씨 그룹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건축 회사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모텔방이 전부인 제 세상에서 남은 돈은 얼마 없었어요. 이력서를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9일란을 살펴보다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해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건축 담당자 모집. 해림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폐광 후 죽어가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떠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곳. 여기라면 어쩌면.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원도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해림시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 도시인가? 버스에서 내린 순간 쓸쓸함이 저를 덮쳤어요. 무너져가는 건물들, 닫힌 상점들, 그리고 텅 빈 거리. 한때 번성했던 광산 도시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어요. 주변 건물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의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시청 문을 열자 나이 지긋한 여성 공무원이 물었어요.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모집 공고를 보고요. 여성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지원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잠시 후 시장실로 안내받았어요. 김 시장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활기찬 광산 마을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정씨 그룹 출신이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김 시장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시골에는 서울의 소문이 늦게 들려요. 그리고 솔직히 선택권이 없어요. 시장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해림 씨가 제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작은 폐가를 고쳐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곰팡이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었어요. 임신 8개월 차 제 배는 산처럼 불러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서진 씨, 쌍둥이가 아니라 새 쌍둥이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라니 혼자서 어떻게?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담요 속에 파묻혀 울었어요. 세상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해림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너진 건물들, 버려진 공간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 우리 모두 버려진 것들이구나.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 도시도, 제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모두 버려졌지만 그 속에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일어서자. 출산은 폭풍우처럼 몰아쳤습니다. 서진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요. 14시간의 진통 끝에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준이에요. 2시간 후 두 번째 아이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민이. 하지만 세 번째 아이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제왕절개로 전환합니다. 수술실의 하얀 불빛 아래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아줘.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태연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름을 품었어요. 태영.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에요.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새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게. 새아이를 돌보며 일하는 건 전쟁 같았어요. 하루 3시간 자면서 도시재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도면을 그리고 수유 시간에는 연구 자료를 읽었어요. 첫 주민 설명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혜림 씨를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아가씨가 뭘 안다고 한 노인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은 이미 죽었어. 광산이 문을 닫은 지 10년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이분들은 너무 많은 약속을 듣고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버려진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자 서울에서 쫓겨난 건축가로서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조금씩 주민들의 표정이 풀렸어요. 이 도시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광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준비한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폐광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마을의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설명회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내 집이 비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로 써볼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엄마, 이거 봐. 태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3살 아이의 그림치고는 놀라운 공간감이 느껴졌습니다. 우와, 우리 태준이 건축가 될 거야? 태민이는 구석에서 블록으로 탑을 쌓고 있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였죠. 태현이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생각을 가진 아이였어요. 심장이 약해 많이 뛰어놀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태현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생각을 가다듬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끔은 어른들의 세계가 복잡해서 함께 있고 싶어도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어. 태현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모습에서 태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울지 마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에겐 너희가 있지. 혜림 씨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폐광은 문화예술 공간, 빛의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하 깊은 갱도의 빛과 소리를 입혀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어요. 빈집 20채가 아늑한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생겨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서진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김 시장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자랑스러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던 폐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항상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있었어요. 청사진 프로젝트의 설계도들, 태우와 함께 꿈꾸었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해림시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담아 더 나은 도시를 꿈꾸는 설계도들이었어요. 언젠가 이 청사진이 세상에 나갈 날이 올 거야. 붓을 들고 설계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요. 창밖으로 해림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때는 죽어가던 도시가 이제는 작은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폐허에서도 새싹은 피어나는 법이지. 내일도 저는 이 도시와 함께 그리고 새 아이와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서울 정씨그룹 본관 최상층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어요. 5해가 지났지만 이 자리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병을 받아든 태우의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반짝였어요. 유라와의 결혼, 가문의 결정이었죠. 서진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약을 삼키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정씨그룹의 부회장,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했어요.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송기석이 제출한 새로운 도시개발 계획안,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청사진 프로젝트, 서진과 함께 꿈꾸었던 그 계획이 떠올랐어요. 태우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5년이 지났지만 그녀와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서류 같았어요. 공식적이고 차가운.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유라의 물음에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회장은 3개월 전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변화 없어요. 유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 회장의 건강 악화는 그룹 내 권력 구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 기석 오빠가 이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더군요. 그 말에 태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송기석, 그는 물밑에서 착실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유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후계자를 원하시는데. 그 말에 태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5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결혼, 가문의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유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대신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어딘가에 있을 서진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우의 사무실. 부회장님, KBS 특별 다큐멘터리 녹화해 놓은 거 보실래요? 죽어가는 도시의 부활이라고. 태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별 관심 없었지만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화면이 켜지고 어떤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광산 도시가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 해림 씨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놀라운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한 여성 건축가입니다. 카메라가 돌아서자 태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진, 5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어요. 서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더 강해진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 제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지고 잊혀진. 서진의 목소리에 태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버려진.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신이 그녀를 버렸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서진의 집을 비추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3명의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3 남자아이. 대략 5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태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새 쌍둥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매는 내 아이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면 속 아이들은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아이. 약해 보이는 아이의 미소는 태연이 약 먹을 시간이야. 서진이 한 아이에게 약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 뜨거운 눈물이 태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5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서진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태연, 내 아들. 해림 씨. 같은 시각. 서진 씨, 빨리 오세요. 댐이 위험해요. 폭풍우가 해림 씨를 강타했습니다. 서진은 장화를 신고 빗속을 뛰었어요. 3일째 내리는 폭우로 도시 쪽 댐이 넘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시장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김 시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었어요. 하류 마을이 잠길 위험이 있어요. 서진의 머릿속에 도시 설계도가 그려졌어요. 그녀는 5년간 이 도시의 모든 구석을 연구해왔습니다. 폐광 쪽 배수로를 열면 물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빗속을 뚫고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도시를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진 씨, 위험해요.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그녀의 2번째 인생이었어요.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물길이 돌려졌어요. 해림 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서진 씨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끝났을 거예요. 주민들의 감사 인사에 서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카메라를 든 사람.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서진은 그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KBS 소속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어요. 해림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 폐광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강도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 도시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서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이야기라. 정씨 그룹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포함한 걱정 마세요. 당신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게요. 강도현의 말에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실을 알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 폭풍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그것은 서울로 다시 연결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우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알릴 기회가 될 수도. 태현이 치료비가 늘어나고 있어 태현의 심장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좋은 병원, 더 좋은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도현에게 다이얼을 눌렀어요. 다큐멘터리 찍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을 때 서진의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태우에 대한, 정씨, 그룹에 대한,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은 청사진 프로젝트에 대한. 서울 송기석의 사무실. 봤어? 그 다큐멘터리? 유라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기석은 느긋하게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새쌍둥이야. 태우의 아이들이 틀림없어. 기석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오면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돼.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태우의 표정을 봤어? 그는 아직 그녀를 잊지 못했어. 기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5년 전에 처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녀를 제거해야 해. 유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이 있어. 기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더 좋지. 태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야.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 해림시에서는 서진이 새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어요.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폭풍의 전조가 느껴졌습니다. 태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서진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괜찮아, 태연아. 천천히 숨을 쉬어. 다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 점점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오고 있었어요. 해림시 의원의 박 선생님이 청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거웠어요. 서진 씨, 이야기 좀 할까요?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태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치료하기 어려워요.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연락해봤어요. 심장 전문의 선생님께 태연이 차트를 보냈는데 빨리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울, 그곳은 5년 동안 피해온 도시였습니다. 태우가 있는 곳, 정씨, 그룹이 있는 곳, 그리고 배신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 하지만 태연의 건강이 더 중요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날 저녁 강도현이 서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진 씨, 다음 주에 서울 촬영이 있어요. 해림 씨의 성공 사례를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발표하는 날이에요. 서진은 차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태연이 때문에도 다큐멘터리 때문에도 서울에 가야 하는 상황. 마침 좋은 타이밍이네요. 태연이 병원 진료도 있고. 강도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요. 이번 기회에 해림 씨의 성공 스토리를 서울에 알리는 거예요. 창밖으로 해림 씨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5년 전 버려진 도시가 이제는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만든 변화였죠. 그래요? 가겠습니다. 아이들도 함께요. 결심을 내리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어요. 태우의 얼굴, 그날의 배신, 그리고 아직도 밤마다 그리는 청사진. 혜림 씨, 다음 날 오후 정씨그룹 검은색 차량이 조용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태우가 내렸어요. 저기 혜림 시청이 어디인가요? 주민의 안내를 받아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태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서진을 만난다는 생각에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한서진 씨를 찾습니다. 김 시장은 놀란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고급 정장과 서류 가방은 이 작은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요? 오늘 아침에 서울로 떠났는데요. 태연이가 아파서. 태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태연, 그의 아들,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김 시장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천천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내일 진료 예약이 있대요.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을 나오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버려졌던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니. 서진의 작품이었죠. 그녀의 실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일정 모두 취소해. 서울. 다음 날 아침. 와, 엄마, 서울이 너무 커요. 태준이의 탄성에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어요. 저게 뭐예요? 태민이가 가리킨 곳은 정씨 그룹 본관이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 그녀의 꿈이 시작된 곳, 그리고 무너진 곳. 큰 회사 건물이야. 택시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엄마, 내 심장 고쳐질까요? 목이 메었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약속할게. 병원에 도착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태준이와 태민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태연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강도현이었어요. 서진 씨, 큰일 났어요. 오늘 서울시 발표회가 취소되고 대신 정씨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서 혜림 씨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 그룹이요? 네. 방금 연락받았어요. 정 회장님이 혜림 씨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셨대요. 오늘 오후 2시 정씨그룹 본관 대강당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망연자실했어요. 운명이란 이렇게 잔인할 수가. 5년간 피해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태연이 작은 손으로 서진의 팔을 당겼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씨그룹 본관 오후 2시. 웅장한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씨그룹의 고위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정계 인사들까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장은 화려했어요. 무대 위 정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많이 쇠약해 보였어요. 그 옆에는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강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의 후임으로 정태우 부회장을 정씨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발표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우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강당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세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과 아이들에게 쏠렸어요. 무대 위에서 태우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후회,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림시 도시재생 프로젝트 책임자 한서진입니다. 강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수습했어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한서진 씨입니다. 혜림 씨의 기적적인 변화를 이끈 주인공이죠. 서진과 아이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우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특히 태연에게. 정 회장도 아이들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눈앞의 새 아이들이 자신의 증손자들임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발표는 계속되었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지만 안으로는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강도현의 안내로 서진이 무대에 올랐어요. 혜림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어요. 혜림 씨는 그때였습니다. 엄마, 태민의 비명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태현이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진이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태현아, 태현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태우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 혼란 속에서 서진은 태연을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태연아, 버텨. 엄마가 여기 있어. 태우가 재킷을 벗어 태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서진의 손과 닿았어요. 전기가 통한 것처럼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얘가 도울게.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연은 신속하게 실려 나갔습니다. 서진과 태준, 태민이 함께 탔어요. 태우도 그들을 따라 자신의 차에 올랐습니다. 유라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태우는 뿌리쳤어요. 내 아들이야. 병원 응급실.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신부전 상태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서진이 무너졌어요. 태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태우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태연이의 심장은 선천적 결함이 있어요. 심장 조직 이식이 필요한데.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 심장이라도.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혈액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심장 조직을 사용하세요. 서진이 놀란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보였습니다. 먼저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태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시작하세요. 서진과 태우는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았어요. 5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을 세웠지만 지금은 그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아니, 태영이는 제 아들인가요? 태우의 질문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 제 아이 모두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태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술실 밖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무너진 벽 너머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몸을 묻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5시간째 태연이의 심장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태준이와 태민이는 간호사의 보살핌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병원 복도에 살포시 울렸어요. 서진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우가 2개의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커피요. 서진은 조용히 커피를 받았어요. 따스한 온기가 손가락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 만의 대화, 어색함과 미해결된 감정들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살짝 흔들렸어요. 99.9% 일치. 정말 제 아이들이 맞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5년간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려줄 수 있었겠어요? 당신은 배신자라며 저를 내쫓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심장 조직이 아이에게 잘 이식되었어요. 두 사람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틀 후 태연이 깨어났어요. 그의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엄마, 서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연아, 엄마 여기 있어. 태연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태우로 향했습니다. 궁금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진과 태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태우가 천천히 태연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야.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작은 입이 벌어졌어요. 정말요? 아빠.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정말 미안해. 이제야 너희를 만나게 되어서. 태준이와 태민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5년간 혼자 키웠던 아이들, 그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이분이 너희 아빠야. 병원, 옥상,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정씨그룹 내부 조사팀이 모든 증거를 찾아냈어요. 태우가 건넨 서류를 서진은 조용히 읽었습니다. 5년 전 그녀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던 흔적, 조작된 이메일의 진짜 발신자 기록, 송기석의 지문이
묻어있는 증거들, 송기석과 유라가 모든 걸 조작했군요.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5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파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체포되었어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도 있었죠. 태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저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내가 가장 믿어야 했던 사람을. 제가 정말 바보였죠. 서진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시간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태연이 이름, 사실은 태영이에요. 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지었어요. 새 쌍둥이 중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라 가장 약했지만 가장 당신을 닮았거든요. 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의 시간, 잃어버린 순간들, 그가 놓친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천천히요. 아이들을 위해. 다음 날 아침 정씨그룹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태우는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섰어요.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정씨그룹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야, 무슨 소리니? 태우는 고개를 들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가족을 선택하겠습니다. 5년 전 제가 버렸던 가족을요. 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태우에게 다가왔어요. 그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노인의 주름진 손이 태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 늙은이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내 선택을 존중하마. 태우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갔어요. 5년간 짊어졌던 가문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영이 퇴원했습니다. 서진의 작은 아파트에 태우가 방문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묻자 태우는 웃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청사진 프로젝트의 완성된 설계도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었죠. 당신의 시선이 필요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해림시에서 계속 발전시켜온 청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설계도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를 완성시켰습니다. 새로운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태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새싹 재단 설립 계획서였어요. 도시재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독립재단이에요. 당신이 해림시에서 이룬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죠.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정씨 그룹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제가 개인 자산으로 지원할게요. 당신이 대표를 맡아 주었으면 해요. 서진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그려졌어요. 해림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태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도시예요. 당신이 결정해야죠. 그때 새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태영의 얼굴은 이제 건강한 빛이 돌았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그림 그리자. 태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어요. 한 달 후 해림시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진이 단상에 섰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우도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저희는 해림시를 모델로 삼아 전국의 쇠퇴한 지역들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새싹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주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인 표정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림시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이곳이 저희의 베이스 캠프가 될 거예요.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어요. 서진 씨, 정말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는 거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이곳은 제 인생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안도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1년 후 해림시 새싹 재단 개소식. 폐광이 있던 자리에 웅장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친환경 건축물. 서진의 설계였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서진이 연단에 섰어요. 그녀의 옆에는 태우와 세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으로 버려진 것들이 새 생명을 얻는 곳.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곳. 그것이 새싹 재단의 철학입니다. 청중 속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시 재생에 관심 있는 시장들, 활동가들, 건축가들. 태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버려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더 단단한 연결을 찾았어요. 모든 도시, 모든 공간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가족은 해림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와 태민이는 뛰어다니며 놀았고 태영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뭘 그리고 있니? 서진이 물었습니다. 태영이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도시들. 서진과 태우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행복한 가족과 밝게 빛나는 도시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청사진이구나. 태우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었어요. 언덕 아래로는 해림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죽어가던 도시가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모했어요. 우리 모두 버려졌던 적이 있었지만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찾았어요. 태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함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갈 시간이에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